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영화 음악 세계에 대해 알아보자. 스탠리 큐브릭 1928년 7월 26일 출생, 1999년 3월 7일 사망, 향년 71세. 예측 불허의 상상력과 혁신적인 영상 기법을 구사하는 연출자로 존경받았던 영화인이다. 영화 음악에서도 여타 감독에 뒤지지 않은 만큼 신선한 감각을 발표하는 작품마다 젊은 층들의 주목을 끌어낸 바 있다. 10대 시절 이미 습작으로 수편의 단편 영화를 만들었다. 1953년에는 단편 공포와 욕망, 살인자의 키스 등을 프로 영화계 진출을 위한 예비작품으로 공개의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어낸다. 스릴러 기질은 1956년 킬링을 통해 여실히 증명된다. 스털링 헤이든과 엘리자 쿡 주니어 등을 기용해 만든 이 영화는 느와르 영화의 본질을 발휘했다는 비평가들의 격찬을 얻어낸다. 반전을 소재로 한 1957년 영광의 길은 큐브릭을 유망한 연출가 그룹으로 진입시킨다. 주역을 맡았던 커크 더글라스와 호흡을 맞추어 스팔타커스를 연타석 흥행물로 등극시킨다.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노예들의 반란을 소재로 한 스팔타커스에서 작곡자 알렌 로스는 노예들의 반란과 극도의 사치로 점차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축제, 분위기를 박력 있는 테마 음악으로 묘사해 역사극의 진수를 맛보게 해주었다. 하지만 다소 도발적이고 기존 영화 형식을 파괴하는 그의 연출 스타일에 대한 할리우드의 반감이 높아지자 그는 런던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는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큐브릭이 런던에서 처음 공개한 작품은 중년 남자가 자신의 10대 양녀에게 보이는 성적 집착을 담은 구소련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 원작의 로리타이다. 이어 핵무기를 두고 강대국 사이에 벌어지는 해프닝을 정치, 풍자극 형식으로 표현한 1964년작 닥터 스트란젤럽으로 아카데미 작품 각색, 감독상 후보에 오른다. 4년 동안의 공백 끝에 회심의 역작으로 공개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로 아카데미 감독 각색상 후보에 올랐고 신선한 영상에 높은 점수를 얻어 시각 효과상을 따낸다. 인간의 탄생 신화에 대해 시종 느릿하고 유유자적한 화면 전개를 보여준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원숭이가 동물의 뼈를 무기로 활용하는 방법을 깨달아가는 장면에서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의 클래식 명곡 차라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원숭이가 뼈를 허공에 던져 우주선으로 환치되는 장면에서는 요한 스트라우스의 푸른 도나우 강을 각각 배경 음악으로 활용해 팝음악계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관심도를 확장시키는데 일조한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광적으로 선호하는 음악 애호가가 강간과 폭력을 자행하는 등 인륜을 저버리는 청년의 파행을 담은 시계 태엽 오렌지 또한 독특한 색채의 연출자로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 공개 이후 베토벤 마니아들로부터 감독의 음악 선곡 방식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975년 발표한 베리린드는 18세기 아일랜드 아칸 출신에서 서민들의 영웅이 된 작가 윌리엄 태커레이의 행적을 담은 전기물. 이전의 연출 스타일인 냉소적이고 날카로운 풍자적 취향에서 벗어나 완만한 화면 기법을 시도해 이목을 끌었다. 이 작품도 아카데미에서 레오나르 로젠만이 편곡상 후보에 오른 것을 비롯해 촬영, 미술, 의상상 후보에도 지명된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난 남자가 광기에 휘말려 무차별적인 사륙을 저지른다는 샤이닝에서는 이동 장면에서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는 스테다. 캠 카메라를 처음 도입해 천방지축으로 움직이는 화면을 통해 인간 내면의 잠재한 잔인성의 일면을 파헤친다. 1957년 초기작 영광의 길보다 한 단계 진보하여 전쟁의 무자비함을 고발했던 작품이 1987년 풀메탈 자켓이다. 베트남 전쟁 참전을 위해 조커와 로렌스, 카우보이 3명은 입대를 선택한다. 이들은 신병훈련소에서 해병대 교육을 받은 후 베트남으로 파병될 예정. 전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이들은 베테랑인 하트만 상사의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는 해병과 그의 총이다라는 구호 아래 오직 살상 무기가 되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겪는다. 8주간의 훈련이 끝날 무렵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온다. 취침 시간에 로렌스가 사라진 것을 안 조커는 화장실에서 그를 찾아낸다. 로렌스는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들고 구호를 복창하고 있었다.
하트만 상사는 로렌스를 모욕하며 총을 반납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하트만을 죽이고 자살한다. 평범한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살인기계로 변해가는 장면에서는 자니 라이트의 헬로 베트남을 비롯해 낸시 시나트라의 디즈 부츠, 메이드 포 워킹, 샘더 세맨더 파라오 그룹의 경쾌한 록 선율 올리블리 골드맨, 밴드의 더 마린 힘, 딕시 컵스의 체이플 오브 러브, 트래시맨의 서핑 버드, TV 전쟁 드라마 머나먼 정글에서도 쓰였던 롤링, 스톤즈의 명곡 페인트 잇, 블랙 등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온다. 풀메탈 자켓 이후 무려 12년 만에 공개한 아이즈 와이드 샷의 개봉을 앞두고 1999년 3월 7일 향년 71세를 일기로 영상혁명가는 타계하고 만다. 단 하룻밤만 그와 지낼 수 있다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도발적인 선전. 문구를 내걸고 공개된 아이즈 와이드 샷은 뉴욕에서 성공한 의사 빌 하퍼드 톰 크루즈와 미모의 아내 앨리스 니콜 키드먼과 빌의 환자 지글러시 등이 폴락과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다. 파티에서 빌과 앨리스는 각자 다른 이성으로부터 강한 성적 유혹을 받는다. 앨리스는 은밀한 속삭임으로 접근해오는 한 유럽 남자와 춤을 추고 빌은 늘씬한 모델로부터 적극적인 구애를 받는다. 다음 날 파티에서의 흥분이 채가시기도 전에 앨리스는 빌에게 숨겨왔던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한다. 그것은 여름 휴가 때 우연히 마주친 한 해군 장교의 매력에 반해 그에게 강한 충동을 느꼈고 그와 하룻밤만 지낼 수 있다면 남편과 딸 모두를 포기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는 것. 앨리스를 평범하고 정숙한 아내로 믿었던 빌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고 만다. 그날 밤 환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을 나선 그는 앨리스가 실제로 장교와 정사를 벌이는 환상에 시달린다. 이후 무언가에 홀린 듯 뉴욕의 밤거리를 배회하는 빌. 얼마 후 대학 동창인 닉토드 필드로부터 상류층들의 비밀 섹스 파티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닉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빌은 비밀 섹스를 벌이는 파티장으로 향한다. 그곳에 도착한 빌은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듯한 나체의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집단 섹스를 벌이는 혼음 파티를 목격한다. 상류층 인사들의 도덕적 일탈을 다룬 이 영화에서 빌과 앨리스가 비밀 섹스 파티장에 참석하기 위해 집안에서 몸치장으로 한 뒤 심야 거리를 나서는 장면에서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왈츠가 흘러나오고 있다. 가면 무도회장의 엄숙하고 기이한 풍경을 보여줄 때는 조슬린 푹 앤 일레크라, 스트링스의 마스크드 볼, 기혼 부부가 다른 커플과 성적 환각. 파티를 벌이는 전경에서는 빅터 실베스터 오케스트라가 1930년대부터 1950년대 사이 발표에서 호응을 얻었던 샹송. 아모르, I am in the mood for love, when I fall in love, I only have eyes for you 등을 잇따라 삽입시켜 묘한 흥분감을 만끽시킨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역대 작품을 음악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스릴 있거나 공포스러운 장면에서 경쾌하고 심지어 웃음이 절로 나오는 반어적 음악을 사용해 관객들에게 음악에 숨겨진 묘미를 깨닫게 하고 있다. 시계 태엽 오렌지에서 안락한 한가정집에 침입해 유부녀를 겁탈하는 장면에서 뮤지컬 걸작 사랑은 비를 타고 주제가로 사용됐던 싱잉 인 더 레인을 사용해 강간당하는 여인의 비명과 이를 조롱하듯 미소를 띠며 부르는 노래를 결합시켜 극적 대비 효과를 거두고 있다. 로시니의 도둑가치는 갱단들의 잔혹한 패싸움이 벌어지는 오프닝 장면에서 사용되고 있다. 핵전쟁 공포를 다룬 닥터 스트란젤러브에서는 베라린이 2차 대전 후 히트시켰던 윌 미트 어게인을 사용했다. 영화 음악 전문가들은 핵전쟁으로 파멸된 지구를 보여주면서 배경음악으로는 다시 만나자는 의미의 음악을 사용해 3차 대전이 발발한다면 이후 지구인들은 서로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을 제기한다. 영광의 길도 영화 음악사의 이정표를 기록한 작품으로 거론된다. 참호 속에 몸을 숨긴 병사들의 모습과 함께 밖에서는 총과 폭탄 터지는 소리를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 이 같은 시도는 병사들이 참호를 벗어났을 때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노출될 것을 짐작하게 해주는 효과를 거두어 음악 관계자들은 배경음악이 영화 화면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영역까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알려주는 기회가 됐다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